네, 온라인 클래스 기하 5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또 노트 펴고 시작해 볼까요? 5강 단원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대단원 2차 곡선 중단원 2차 곡선에 우리가 타원을 지난 시간에 하다가 아직 마무리를 다 못했네요. 네,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복습. 오랜만에 포물선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할까요? 쌤은 또 얘기하지만 복습을 되게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 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서 예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예습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건데요. 복습은 안 하면 큰일 나요. 복습은 어찌됐든 시험 볼 때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놔야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또 잘 기억하는 과정이 복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은 끝이 없어요. 예습은 한 번 하면 끝. 분석 들어가면 되죠. 근데 복습은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매 시간 복습을 할 건데 가끔은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쫙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습하면서 이렇게 저번에 이런 걸 배웠었지? 잘 기억 안 나면 또 찾아보는 이런 습관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포물선부터 한번 해봅시다. 포물선. 이건 말로 할게요. 정의가 뭐였죠? 포물선의 정의. 두 가지 먼저 개념이 필요했어요. 뭐였죠? 정점과 정직선. 그 다음에 정의는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포물선의 식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죠. y제곱은 4px. 뭐 x제곱은 4py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만 씁시다. y제곱은 4px.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그려졌었죠. 가로로.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죠. 뭐였죠? 초점. 좌표는 p, 0.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게 나왔었죠.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된 게 포물선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였죠? 타원. 타원. 다시 또 이게 타원도 정의를 말로 해보면 정의는 뭐였죠? 이번에 정의 몇 개 필요했어요? 2개.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들이 같은 점들의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첫 번째는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이고 거리 합이 2a인 경우 방정식으로 세봤었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분명 c와 a를 주어졌는데 뭐가 튀어나오더라? b가 튀어나오더라. 그러면 이 b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b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제곱 빼기 제곱인데 a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c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뭐가 더 크다 그랬죠? 타원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니까 뭐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한 가지 더 했었죠. 뭐도 했었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이 흰 선이 얼마예요? 2A 그럼 흰 선이 절반은 A 여기는 C 여기는 B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B제곱은 A제곱에서 C제곱 뺀 거죠. 기억이 나야 합니다. 기억 안 나면 복습하면서 다시 외우세요. 이거 그래서 유도 과정까지 했어요. 유도 과정 엄청 길고 복잡했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그 유도 과정을 너희들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유도 과정이 적힌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장축이 2A, 그러니까 장축이 X축, Y축. X축에 있는 경우였어요. 장축이 근데 Y축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죠? 초점이 0,C 0, 마이너스 C 거리 합을 이번에는 이 B로 줬었죠. 식은 똑같았어요. 식은 똑같이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a가 없어요. a가 c하고 b가 있잖아요. c하고 b로 a를 만들어주면 a제곱은 더 큰 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었죠.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뭐 문제도 이것저것 풀어보고 했었죠. 잘 복습해 두시고 오늘은 페이지 20페이지로 갑니다. 20페이지 교과서 준비하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타원이 뭔지, 타원의 방정식, 뭐 초점, 장축, 뭐 단축, 그래프 그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평행 이동 할 겁니다. 가로 3이네요. 가로 3, 타원의 평행 이동. 평행 이동. 그때 포물선에서도 평행 이동 했던 거 기억나죠? 포물선에서 평행 이동. 어떻게 하라 그랬죠? 초점, 준서 이런 거 찾으라 그랬나요? 뭘 찾으라 그랬죠? 꼭지점을 찾으라 그랬어요. 꼭지점. 이 꼭지점은 원점이죠, 원점. 원점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거를 찾으면 이제 좀 보기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오늘은 타원의 평행 이동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뭘 찾을 거냐면 중심을 좀 볼 거예요. 중심. 중심이 뭐죠?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이랑 같은 개념이죠. 원이라는 거, 타원이라는 건 원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라 했으니까 가운데가 원의 중심. 이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보면 좀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우선 평행이동 식부터 하나 써보겠습니다. a제곱 x-m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n제곱은 1. 평행이동 식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선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내가 뭘 알려준 거죠? 이 두 개 중에 뭘 알려준 거죠? 장축이 어디에 있다? 장축이 뭐다? B가 아니고 A. 이 A가 장축이다. X축이 장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장축인 그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림은 생략하고요. 그냥 바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고. 먼저 중심의 좌표. 원래 타원의 요 밀평행 이동하지 않은 원래 타원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원점이라고요. 근데 지금 x-n, y-n 이거 무슨 얘기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은 어디로 갈까요? 0,0에서 m,n으로 옮겨가겠죠. 됐나요? 두 번째. 초점. 초점. 초점은 원래 거 초점 뭐였죠? C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초점은 뭐였냐면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컴마 0 또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컴마 0 이렇게 됐었어요. 기억나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이동 시켰으면 초점을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n, n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m, n 이렇게 되면 돼요. 됐나요? 세 번째, 이거 쉬워요. 장축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2a. 평행이동했다고 해서 폭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꼭 그대로 옮겨가는 거니까 단축은 2b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평행이동 요 m, n 뭐 초점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n, n 뭐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냥 원래 있던 거에서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이니까 그냥 천천히 스피드를 요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천천히 계산하시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씩 그 이제 좀 실수라고 해야 되나?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요. 스피드를 막 되게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풀려고 애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스피드를 요하는 문제가 있고요.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는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너희들한테 빨리 풀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번 동안 30문제를 푼단 말이죠. 100분 동안 30문제. 그러면 한 문제당 정확하게 3.3분씩 딱딱딱딱딱 풀어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 2, 3, 4번, 2점짜리, 쉽죠. 이런 것들은 빨리 풀어라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뭐 10, 11번 이런 거는 3점짜리 그런 것도 뭐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빨리 풀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풀면 한 1, 2분 안에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뒤에 킬러 문제라고 하죠. 21번, 29번, 30번 이런 것들은 3분 안에 죽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앞에서 벌어놓은 시간으로 얘네들을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고민을 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요구하는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되고요. 이런 평행이동을 계산한 이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고 진부하지만 짜증나지만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푸시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왜 빨리 막 계산이 안 되지 막 이거 10문제 20문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쌤이 노트를 쓰는 이유도 있고요. 뭐 사실 연습장도 이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습장도 좀 가지고 다녔으면 하는 게 이거를 너희들이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안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산을 틀릴 경우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연습장에다 계산만 좀 이렇게 써보고 이런 류의 작업들을 하면서 정확성을 키워봐라 라고 해서 연습장을 가지고 다녔으면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거를 정말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은 몇이나 될까 싶긴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천천히 푸는 것도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페이지 20페이지 예제 3번 하나 같이 해볼게요. 페이지 20페이지 예제 3번 문제 4원 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10은 0의 중심 초점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런 거죠. 식이 x제곱 3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y 플러스 10은 0 이고요. 중심 초점 그래프 그리래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형태로 바꾸는 건 사실 우리 많이 했어요. 어디서 했죠? 원의 방정식에서. 그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x 따로 y 따로 요것만 좀 몇 개 해주면 되는 거죠.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x끼리 먼저 묶어볼게요. x끼리. 어떻게 되죠? 먼저 x제곱이라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있네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될지는 냅두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워두고 3y제곱 마이너스 12y 이렇게 있죠. 10은 넘겨버릴게요. 마이너스 10으로.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 기억해야 되는 거 절반의 제곱. 뭐의 절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얼마죠? 플러스 1. 근데 여기다 1 더해주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1 더해줘야 돼요. 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절반의 제곱 3으로 묶어야 되는군요. 3으로 묶읍시다. y제곱 마이너스 4y 절반의 제곱하면 얼마죠? 절반의 제곱 4인가요? 여기다가는 얼마가 더해줘야 돼요? 12가 더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12가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정리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3 y-2의 제곱은 얼마죠? 13가 3인가요? 됐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오른쪽은 항상 무슨 모양으로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답은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제곱은 얼마죠? 3. b제곱은 1이죠. 뭐가 더 크죠? 3이 더 크죠. 장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축에 있다는 얘기죠. 가로축. 근데 뭐부터 찾아라? 중심부터 찾습니다. 중심은 1, 2. 중심은 1, 2예요. 그 다음에 초점은 근데 그렇게 찾지 말고요. 이렇게 찾아봅시다. 원래 거의 초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거의 초점은 어떻게 구하죠? 나중에요. 편의상 여기서 이것까지 좀 얘기합시다. 여기 잠깐 볼게요. C제곱 얼마죠?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C제곱 얼마죠? B제곱 빼기 A제곱이죠. 지금 C가 의미하는 게 뭐죠? 초점이에요. 초점을 타원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B, B에서 E 아무튼 두 개를 빼면 돼요. 다시
여기 3하고 2 있어요. 두 개를 빼면 얼마죠? 2.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되냐? 뿔마 루트 2, 0이 돼. 1, 3이어도 상관없어요. 두 개를 빼면 돼. 얼마죠? 2. 근데 3이 더 크면 0,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원에서 초점을 찾을 때는 뭐가 장축이고 a제곱에서 b제곱, b제곱에서 a제곱 이런 거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요 밑에 거에 차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거를 뺀다. 3, 7이면 얼마예요? 4. 그럼 2가 되는 거야. 근데 7이 더 크니까 0,2, 0, 마이너스 2. 9, 5면 9, 5로 합지 말고 9, 1로 합시다. 9, 1이면 8이죠, 8. 그러면 2 루트 2인데 앞에 게 더 크니까 뿔마 2 루트 2, 0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원은 분모에 있는 두 개의 숫자 값을 빼서 그냥 큰 거 작은 거 빼서 루트 씌워주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거에 초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초점이 어떻게 돼요? 뿔마 루트 2, 얼마인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갖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써도 괜찮죠. 굳이 나눠서 쓴다면 뭐 루트 2 플러스 1,2랑 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2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같이 써도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뭐냐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뭐부터 찍어라? 초점 1,2 중심부터 찍어라. 중심 1,2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땐 뭘 보면 좋냐면 장축, 단축을 보시면 좋아요. 장축, 단축. 장축이 얼마죠? 2 루트 3,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3, 왼쪽으로 루트 3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2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루트 3이니까 한 요쯤 될까요? 그 다음에 루트 3이니까 요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단축을 먼저 이는 1이죠. 위아래 한 칸씩이잖아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평행 이동대한테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점까지는 굳이 표현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됩니까? 사실 타원의 평행이동은 그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항상 그래프라는 걸 배우면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럼 대칭이동 이런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모든 뭐 타원이든 포물선이든 그다음에 쌍곡선이든 옛날에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다 그랬죠. 평행이동의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막 많이 막 이렇게 스피드 있게 풀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한번 해본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럼 20페이지 문제 5번. 20페이지 문제 5번. 선생님 이거 노트에 풀어봅시다. 선생님 또 칠판 지우고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노트에 푸셔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계약하면 가지고 오셔야 되고 검사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검사해서 다 확인할 거예요. 했는데 검사했는데 안 써져 있는 친구들은 불러다가 선생님 앞에서 작성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해두세요.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까지 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곡선을 배우고 있는데 포물선, 타원 이렇게 두 개를 봤어요. 이제 2차 곡선은 한 개 남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22페이지예요. 쌍곡선을 배울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소단원만 이제 쓸게요. 소단원만 03 쌍곡선, 쌍곡선. 세 가지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마지막 쌍곡선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죠?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정점과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은 점이었어요. 이렇게 나왔던 거. 그다음 타원이라는 건 정점이 두 개가 필요했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렇게 길어진 걸 말하는데 쌍곡선은 이제 곡선이 두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사실 쌍곡선을 배웠었어요. 쓰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 쌍곡선을 뭘로 배웠냐면 x분의 1 이런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기억나나요? 이런 형태가 됐던 걸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도 쌍곡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울 쌍곡선은 이제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식을 만들어내보자 라는 건데 방금 배운 이 형태랑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쌍곡선 일종이다 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새롭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로 1. 쌍곡선의 뜻부터 좀 써봅시다. 쌍곡선의 뜻. 쌍곡선의 정의는 타원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뜻, 정의는 타원이랑 좀 비슷한데 타원의 정의 다시 한번 뭐였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런 거였죠. 근데 그때 뭐였냐면 두 정점과 거리의 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었거든요. 거기서 쌍곡선은 하나만 바꾸면 돼요. 거리의 합을 거리의 차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써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 거리의 차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정점, 중요하겠죠? 정점이 두 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보시고요. 쌍곡선을 하나 그려보면 우선 정점이 두 개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적당히 여기 또 적당히 하나는 여기 양수 쪽에 하나는 음수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 위에 점이 뭐 적당히 하나 px, y가 있다라고 치면요. 거리의 차, 그러니까 요 pf 다시 하고 pf 요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써보면 pf 다시랑 pf의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 라는 얘기. 이게 쌍곡선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곡선이 두 개가 마주보는 형태로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pf-랑 pf 중에 뭐가 더 크죠? pf-가 큰가요? pf-가 큰가요? 지금 선생님의 p를 x좌표와 양수 쪽에도 잡아놨어요. 그러면 pf-가 크죠? 그죠? 근데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더 커져요? pf가 더 커지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양수 음수가 바뀌니까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같이 표시를 해주면 절대값이라는 것도 좀 표시를 해줘야 개념이 정확해지겠죠. 이해되나요? 쌍곡선도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용어 먼저 한가운데, 요거는 이제 타원이랑 똑같아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초점과 초점의 그 길이를 연결했을 때 그 중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심을 원점으로 잡아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A랑 A'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써볼게요. 우선 초점 F랑 F 다시 F랑 F 다시는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A랑 A 다시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타원 뭐 폼사에서 한 번씩 봐서 좀 익숙하죠. 그 다음에 요 A랑 A 다시 이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한 요 선이 또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기억나죠? 타원에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 뭐라고 불렀죠? 가로축이 길면 얘를 장축, 뭐 세로축이 길면 얘를 단축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장축은 결국 뭐랑 같아진다? 거리의 합이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AA 다시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 이름은 앞으로 주축입니다.
그리고 주축은 결국 뭐랑 같아지냐? 거리의 차랑 같아져요. 거리의 차. 이거 빠르게 설명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거리의 차.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요 점이라는 건 결국 PF 다시랑 PF의 길이의 차죠. 근데 요걸 어디다 갖다 붙이면 여기다 갖다 붙이면 거리의 차가 결국 뭐랑 같아지겠어요? AA 다시랑 같아지겠죠. 이해되나요? PF 다시 빼기 PF인데 그 PF라는 거 여기를 갖다 붙이면 PF 다시 PF는 결국 요 AA 다시의 길이랑 같아질 테니까 요 주축의 길이가 결국 뭐랑 같을 거다? 거리의 차랑 같을 거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잠깐 그 쌤이 또 얘기를 하지만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쌤이 처음에 얘기했죠. 그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수능을 치르게 될 건데 아마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 이유는 기하 과목이 제일 어려워서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하 과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기하를 좀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수 따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하를 많이 하지 않을 텐데 쌤이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순간순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좌절하지 말고 막 뭐야 이러지 말고요. 어,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암기예요. 수학에도 암기가 필요해요. 수학이라고 해서 암기가 없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공부는 암기가 기본이에요. 요새 하도 뭐 스마트폰 시대 해가지고 뭐 암기가 필요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이제 헛소리고 당연히 공부를 하려면 암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우선 외워두시는 거야. 아, 주축이 AA 다시 요 가운데 길이가 AA 다시가 주축이고 이거는 거리의 차랑 같아지더라 라고 우선 외워두고 나중에 복습, 중요하더라 했죠. 복습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게 주축이 거리의 차구나 라고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점점점 너희들이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암기라도 하시라 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하는 앞에 타원, 포물선, 내용 이해 안 되면 암기라도 하시라. 알겠죠? 암기하는 건 선생님 꼭 항상 다시 정리를 해주고 복습하면서 또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복습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 복습 내용으로 써주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하나가 중심. 중심이라는 건 주축의 중점을 우리가 이제 중심이라고 할 겁니다.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축이 결국 거리의 차랑 같아지고 그 거리의 차가 이제 정의에서 사용됐던 개념이다 라는 거. 넘어가서 그럼 이번에도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가로 2 쌍곡선의 방정식. 타원에서 방정식 유도했던 거 기억나죠? 좀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에서 두 번 했어요. 방정식 유도를. 장축이 X축인 거랑 장축이 Y축인 거랑 두 번 했거든요. 두 번이 잘 연습된 친구들은 쌍곡선의 방정식도 그나마 좀 따라올 만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다가 디테일한 개념들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때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가서 그거 듣고 연습 제대로 해오셔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선생님 대충 하지 않아요. 본 수업이랑 지금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특정 부분은 본 수업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충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꼼꼼하게 잘 듣고 복습도 여러 번 하고 천천히 들으시라 했어요. 내가 30분 강의를 올리면 30분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강의면 50분 잡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쌤 지금 30분, 그러니까 너희 등교 계약 기준으로 학교 수업 기준으로 쌤은 50분 이상의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로는. 실제 너희들이 등교한 상태였으면 3월에 계약했다라는 가정하에는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1시간에 더 작은 분량으로 천천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인터넷 강의로라도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30분 수업인데 막 몇 배속 해가지고 20분 만에 끝낸다거나 뭐 다른 거 크롬 띄워가지고 막
여러 개 한 번에 듣는다거나 그럼 당연히 못 따라와요. 절대로.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인데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배속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고3이고, 금방 수능 봐요. 금방 대학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절대 허투루 날리지 말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어떻게 줄 거냐면 C, 0 마이너스 C, 0 줄 거예요. 다음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것만 바꿔요. 이번엔 그때는 거리의 합이었는데 이번엔 거리의 차를 값도 똑같아요. 2A로 줄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가 한번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도를 해보자 라는 건데 또 그림 간단하게 쬐깐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쌍곡선 그려주시고 여기가 F, C, 0, 여기가 F 프라임 마이너스 C, 0이고 거리의 차가 2A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얘기했죠. 거리의 차는 뭐랑 같다? 규칙이랑 같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요 위에 한 점을 x, y라고 잡고 x,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x, y의 관계식을 찾는다. 근데 어떻게 찾냐?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가 뭐였냐면 요 길이의 빨간 선의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 일정한 값은 얼마죠? 2a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증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pf 다시의 길이에서 pf의 길이를 빼면 얼마로 일정하다? 2a로 일정하다. 뭐가 빠졌어요? 절대값 빠졌죠? 근데 뭐가 양수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절대값이 원래는 들어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좀 빠르더라도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해봅시다. pf 다시 길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c, y 0이니까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나요? 빼기 pf는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는 2a인데 원래 여기 절대값 2a죠? 그죠? 근데 절대값을 그냥 놔두면 쓰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냥 뿔마 이렇게 붙여버릴게. 괜찮죠? 여기서 이제 전개 과정은 타원이랑 똑같아요.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하면 되는데 좀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넘겨서 하되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요거 한 부분 조금 신경 쓰긴 해야겠죠. 뿔마. 그래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거 넘길게요. 요거 넘기면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뿔마 2a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양변 제곱합시다. 바로 풀어볼게요. x제곱 2cx c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4a제곱 뿔마 4a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얘도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플러스 y제곱 되죠. 또 x제곱 c제곱 y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이렇게 없어지네요. 분필이 그러면 또 해보면 얘 넘기고 얘 넘깁시다. 어떻게 되죠? 4cx 마이너스 4a 제곱은 얼마 4a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필이 다 떨어져 잘 보이나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줄까요? 4, 4, 4. 또 제곱해야 되네. 또 제곱. 그러면 c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cx 플러스 a 4제곱. 여기서 뿔마가 사라지죠. 제곱하니까. 따라와요? a 제곱되고 안에 거 먼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c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뭐 사라지죠 또? 요거 사라지죠. 2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c제곱 맞죠? 되죠? 그 다음에 x끼리 또 몰아볼게요. x끼리 y끼리 몰고 나머지 상수끼리 넘기면 a제곱 x제곱 c제곱 x제곱이니까 묶이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고요. 오른쪽은 a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4제곱이네요. 얘도 a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요렇게. 그러면 또 얘기하자면 여기서 끝이에요. 끝. 근데 모양이 0. 지저분하죠. 그래서 뭘 만들었죠? AC로 B를 만들었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죠. 타원이랑 쌍곡선이랑 식인 되게 비슷비슷하다고요. 되게 비슷비슷하다고. 근데 그때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라 그랬죠. 타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B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뭐 A가 C가 뭐가 더 큰지 모르고 대소 비교하고 뭐 피타고라스 유형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얘는 기하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치환이에요. 그냥 치환.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건 제곱이면 양수다라는 거. 얘를 B제곱으로 치환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양수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C하고 A의 대소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 봐야죠. C는 여기 있어요. A는 여기 있어요. 뭐가 더 크죠? C가 더 크죠. 그럼 B제곱을 뭘로 만들면 될까요?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따라와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B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얘는 A제곱 B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어떻게 되죠?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타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 가운데 부호만 차이가 나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 이렇게 하면 타원이고요. A제곱 X제곱 빼기 B제곱 Y제곱은 1 이렇게 하면 쌍곡선이 돼요. 헷갈리죠? 이제 벌써 이제 3주차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2주 전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포물선 이런 거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개는 한 번의 통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식이 여러 개니까 여러 번 달달달달.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복습을 해주면서 좀 암기를 시킬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라오면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암기 씁시다. 암기.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은 이제 초점이랑 주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초점 거리의 차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예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입니다. 이 b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b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a하고 c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c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만들어진 식이었습니다. 됐나요? 오늘 내용도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온라인 강의로 쌍곡선까지 하고 있어요. 쌍곡선까지 지금 중간고사 뭐 시험 범위는 등교계약하면 이제 정확하게 안내를 하겠지만 중간고사를 뭐 볼지 안 볼지에 대한 것도 등교계약을 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하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 범위는 요 쌍곡선까지였어요. 지금 이미 사실 상당히 많은 진도를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좀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교과서 문제들, 이렇게 중간중간 중단원이나 대단원 이런 문제들 위주로 또 이제 기본 문제, 뭐 유제 문제나 뭐 예제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제발 놀지 말고 집에서
잘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많이 어려웠는데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23페이지 문제부터 구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이제 문제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는 거 질문방에 올려주시고 뭐 그 내용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따로 뭐 이제 일정에 관한 질문도 좋고 그냥 전체적인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질문방 이용해서 언제든 질문하시고 수련도 또 그럼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